어머, 너 요즘 잘 지내나 봐. 살이 좀 오른 것 같네.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치? 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너만 힘드니? 아이, 좀 제대로 해봐. 뭐 어렵다고 그걸 쩔쩔매고 있어? 하나같이 얄미운 말들입니다.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더 거친 말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직접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대부분 기분이 나쁠 것이고 애들로 돌려쳐 대응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못 들어서 넘기기도 할 것입니다. 왜 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다른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을까요? 단지 상대가 나쁜 말을 해서일까요? 우리는 말이 가진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여 개의 서로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100여 개 정도의 말이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을 쓰지 못하고 읽기가 서툴다고 합니다. 결국 말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보편적 소통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시작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이라 합니다. 말을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문명을 건설하며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통한 소통이 가장 강력한 도구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말로 시작해 말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엄마, 아빠,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로 점차 확대되어 말을 주고받으며 사회화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말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상대가 되겠지만 확장하면 자기 자신이나 신, 사물에게까지 확장된 의미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말을 잘하기 위해 잘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말이 변에 꽃이 되고 말이 변에 독이 된다고 하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갖는 한계,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도 만만치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부글부글 속을 삭히며 억지로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애들한테 한 소리 합니다. 공부해!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하죠. 그년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입니다. 1단계 수준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내가 살이 찌긴 했나 보다 하고 화는 나지만 일단은 그 모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란듯이 다이어트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시는 안 들어야지 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나 이건 2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언제부터 살이 쪘지?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 이해된 만큼 행동에 옮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요. 2단계와 다른 결정적 차이는 상대의 어떤 말이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원인을 찾고 고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3단계입니다.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예뻐졌다, 운동하나 봐 등등의 말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어느 순간 살이 쪘다고 지적했던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올라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했던 오롯이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비로소 최고의 말 듣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에 대한 4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말 잘하는 원칙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철저히 상대가 이해되게 말할 것과 지극히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판단은 상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잘 이해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의도가 실리지 않은 말, 듣는 사람이 잘 이해되게 하는 말의 앞에 너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상대의 몫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짓거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와 아랫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다릅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역시 다릅니다. 모르고 오용 말고 안다고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양만은 아닙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상대를 위한 지극한 마음입니다. 학자들은 말이 우리 세계를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진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왜곡이 있다고 합니다. 말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나 권력에 의해 왜곡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 서로의 맥락, 프레임, 세계관을 이해하고 왜곡을 불러오는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비판하라는 견해를 밝히는데 말의 본질, 의미를 먼저 읽어내면 저절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말은 인격과 지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가 가진 사상과 가치와 지식과 경험 등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진동과 파장으로 오가는 최고의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와야 할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뭉치게 하고 또 입으로 뱉어진 좋지 않은 말은 상대를 해치고 사회의 기운을 떨어뜨리게 하며 마침내 되돌아와 나를 다치게 합니다. 말이 가진 운동 에너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들 하지요. 여기서 출발은 내가 바뀌기 이전에 나를 바뀌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분하고 화가 나서 대들고 싶었던 기분 나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잘 듣기로 하다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보내는 것,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 너에게로, 다시 너에게서 내게로 돌아오는 복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말이 그친 세상입니다. 대선을 며칠 앞둔 지금 서로의 진영을 향해 쏘아 올리는 막말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감정이 담긴 말들과 편견과 왜곡에 찬 말들이 오갑니다. 그만큼 탁하다는 것에 나도 모르게 힘을 보탰을 수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그 탁하고 거친 말들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말과 글이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지배하는 틀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글을 쓰게 하는 시작은 분별일 것입니다. 사회에 어른이 필요하고 사회의 인성 교육이 필요함은 말로서 표현되는 우리의 일상, 즉 생활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공부입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질량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분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합니다.